건데 그림 봐봐. 이 그림 보면은 수소하고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짝대기가 뭐로 보여야 돼? 전자쌍으로 보여야 돼? 가운데 전자쌍이 땅땅 있는 거 보이나요? 보이면 1등급. 짝대기로 보이면 5등급. 뭐로 보이나요? 오케이, 알겠어요. 중요한 건 전자쌍이 이 녀석 오른쪽의 수소와 왼쪽 수소 둘 다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이 있죠. 전자쌍을 끌어가는 힘을 땡땡땡땡땡 5글자 전기 음성도라고 했죠. 근데 끌어가는 힘이 둘 다 어때요? 같죠? 그러므로 전자쌍에 치우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주냐?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치우침이 없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치우침이 없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극성이다.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억납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다. 치우침이 없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 이 물질은요. 수소라는 물질은 그럼 무슨 물질이야? 전기를 띄어 안 띄어? 안 띄죠? 무극성 물질이 되는 거야. 무극성 물질. 잘 봐. 결합을 물어본다면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고 이 물질의 극성을 물어본다면 무극성 물질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무조건 무극성 물질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볼게.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무극성 물질이야. 왜냐면 치우침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톳 원소 물질. 아이고.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당연히 치우침이 없겠지. 그지? 톳원소 물질로 이루어진 단원자 분자. 단원자가 아니다. 이원자 분자. 두 개의 원자가 붙어서 형성된 분자인데 이원자 분자, 두 개의 원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건데 그 두 개의 원자가 같은 물질이야. 당연히 치우침이 없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게 되고 당연히 무극성 물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된 경우는 좀 달라. 이런 경우. 이것도 무극성이네요. 얘도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인 경우, 또 같은 원자인 경우, 그죠? 이원자 분자이면서 같은 원자인 경우에 당연히 무극성 물질이 되고요. 무극성 물질을 다른 말로 무극성 분자가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무극성 분자가 만들어진 거지. 아닌 경우는 뭐냐?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거 다 무극성 분자들을 말하는 건데 아닌 경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원자 분자인데 맞잖아. 이원자 분자 맞지? 이원자 분자인데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돼 있어. 가운데 전자쌍이 가운데 가만히 있냐 아니면 치우치냐? 치우치죠? 오른쪽으로 치우칩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지면 이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 아니죠. 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서 이쪽은 아주 약한 마이너스 2죠. 이쪽은 아주 약한 플러스를 띠게 돼서 뭐 하게 된다? 극성 상태의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한쪽은 플러스 극, 한쪽은 마이너스 극을 띠니까 극성 분자가 만들어진다. 극성 공유 결합을 하니까 극성 분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모든 극성 공유 결합을 하면 모두 극성 분자가 만들어질까? 이것도 또 아니야. 자, 볼게요. 자, 어떤 예가 있나 볼게요. 자, 이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물분자. 물분자는 여기 공유결합이 지금 치우치죠? 그래서 물분자를 이루고 있는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얘는 극성 물질인가요? 맞아요. 왜냐면 이 끌어가는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쏠림으로 얘는 한쪽이 약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반대쪽이 플러스를 띠게 되어서 극성 물질이 된단 말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니까 극성 분자가 되네. 원칙이 맞죠? 하지만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무극성, 극성, 무극성 이런 경우. 이것도 볼까? 염화 베릴륨이라는 물질입니다. 염화 베릴륨. 아까 우리 봤던 물질과 비슷한 건데 베릴륨과 염소 사이에는 다른 원자니까 당연히 전기 음성도가 다르겠죠. 여기 있는 이 공유 결합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겠네요. 그러므로 이 녀석은 무슨 공유 결합이야? 극성이죠.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맞나요? 극성 공유 결합이면 얘는 극성 물질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정도와 얘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정도가 완벽하게 똑같이 힘의 상쇄가 일어나서 전기를 띠지 않게 됩니다. 무극성 분자가 돼요. 자,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힘의 균형이 있다. 힘이 완벽하게 상쇄되려면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징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극성 물질이야. 아니다.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극성 물질이야. 이건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다? 대칭이야. 왼쪽 오른쪽 대칭이죠. 왼쪽 오른쪽 대칭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된 모습이야. 하나 더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 3염화 붕소라는 물질인데 당연히 염소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죠? 극성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때요? 대칭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메테인도 마찬가지야. 메테인도 당연히 극성 공유 결합, 이 결합 자체는 다 극성이야. 근데 이 네 개의 힘을 다 합치면 어떻다?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정사면체는 말 그대로 정이니까 대칭이야. 그래도 무극성 분자가 돼요. 쉽게 말하면 무극성 분자들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그래서 메테인 요 녀석 탄화소 물에 잘 녹지 않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는 거야. 자, 이산화탄소도 역시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이 힘이 어때요? 완벽히 대칭이죠. 저희도 무극성 분자가 돼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겁니다. 산소도 당연히 물에 잘 녹지 않죠. 산소는 당연히 무극성 공유 결합이잖아. 산소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니까 무극성 물질인 거고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으로는 둘 다 무극성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무극성이 되고 어떨 때 극성이 되는지 알겠죠? 그죠? 이걸 좀 다른 표현법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모두 다 대칭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한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다 0이야.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쌍극자 모멘트를 다 합치면 0이 돼. 다 대칭이라서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경우에는 다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전부 극성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무극성 분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체크할 건 이거죠. 지금 무극성 분자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무극성 분자들이야. 극성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다 대칭 보여요? 전부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힘의 완벽한 상쇄, 다른 말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어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거야. 분자의 극성, 무극성 이런 결정은 대칭이냐 대칭이 아니냐로 결정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극성 분자도 볼게요. 극성 분자.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으면 당연히 극성 분자라고 했고요.
자, 물. 이거 치우침, 치우침, 치우침. 한쪽으로 치우침이 발생되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대칭이 아닌 거야. 그러므로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암모니아도 치우침, 치우침, 치우침. 이쪽 치우침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사이아나수소는 봐봐. 탄소, 질소, 수소인데 탄소도 수소보다 힘이 세. 질소가 탄소보다 힘이 세. 같은 방향이야.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클로로메테인은 마찬가지로 수소야. 염소야. 다르죠? 힘이 달라. 얘는 2.1이고 얘는 3.0이죠? 이게 힘이 달라. 힘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치우침이 발생돼서 얘도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으로 0이 아닌 경우 비대칭 이런 구조인 경우에는 극성의 모습을 띠는구나. 치우침이 발생되니까 전기를 띠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키워드는 그래서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장은 더 쉬운 거야. 그래서 분자의 성질은 그럼 극성 분자는 어떤 성질이 있고 무극성 분자는 어떤 성질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봐봐. 극성 분자 먼저 볼게요. 자, 극성 분자. 대표적인 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물 분자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물 분자를 이렇게 뷰렛을 이용해서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리는 거야. 중력 때문에 밑으로 쭉 떨어질 거 아니야? 거기다가 대전된 자를 갖다 대고 있는 모습이야. 대전된 자. 무슨 전기로? 마이너스로 대전된 자를 갖다 댔더니 이렇게 딸려옵니다. 딸려와요. 전기를 띠니까. 그러면 플러스를 대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야. 마이너스가 딸려왔으니까 플러스를 밀지 않을까? 이러면 안 돼. 자, 마이너스를 댔더니 딸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확대해볼게. 마이너스를 댔더니 딸려왔던 이유는 뭐냐면 물 분자가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를 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겨서 이렇게 휙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이렇게 돌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 때문에 딸려오는 거야.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게 이겁니다. 플러스 쪽으로 휙 돌아서 딸려오고 있는 그림이야. 그럼 플러스를 대면 밀지 않을까? 아니야. 플러스를 대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휙 돌겠지.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는 또 인력이거든. 딸려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 지금 휙 돌았죠? 쟤랑 얘랑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인력 때문에 또 이쪽 방향으로 휘게 됩니다. 같은 방향. 다 당기기만 해요. 그래서 밀지 않습니다. 다 당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극성 물질은 대전체에 딸려옵니다. 그죠? 극성 물질은 대전체에 딸려온다는 걸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야. 비교로 무극성 물질에 해당하는 자 뷰렛. 뷰렛은 잘 모르겠지만 뷰렛이라는 물질은 무극성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이야. 헥세인. 헥세인이라는 물질은 뷰렛을 통과해서 헥세인이라는 물질은 대표적인 무극성 물질입니다. 전기를 안 띠고 있어. 그래서 플러스를 갖다 대든 마이너스를 갖다 대든 어떻게 한다? 아무런 반응이 없죠. 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전기장 안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전기장 안에다가. 전기장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을 갖다 놓고 가운데 물을 배치시켜 놓은 건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바로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전기장 방향. 전기장을 뿌려준다라고 생각해요. 뿌려준다. 플러스에서 뿌려주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를 하면서 이게 전기장이 펼쳐집니다. 어쨌든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자기 쪽으로 돌게끔 이렇게 휙휙 회전을 시킵니다. 제자리에서 그 극성 분자가 회전해서 한쪽 방향으로 회전이 쫙 되어 있는 모습이야. 하지만 무극성 분자는 그렇지 않겠죠?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 비교하면서 보자.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회전 같은 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배치되어 있죠? 같은 방향으로 회전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기장에 반응한다 안 한다? 당연히 반응 안 하겠지. 무극성은 당연히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배열되지 않는다. 배열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용해도. 자, 용해도. 이쪽이 극성이야. 극성 물질은 당연히 극성 용매에 잘 용해가 되고요.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만 잘 용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극성 물질이잖아. 극성 물질인 물은 극성 물질만 잘 녹여. HCl, 염산. HCl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극성을 띠죠. 그래서 염산이라는 녀석은 염화소라는 기체는 물에 잘 녹는 거예요. 염화소를 물에 녹인 걸 염산이라고 하잖아. 염산 잘 만들 수 있는 거야. 극성, 극성이 만난 거니까. 하지만 이 염산이라는 HCl을 무극성 용매에다가 녹이려고 한다면 잘 안 녹아요. 그죠? 벤젠이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입니다. 용매. 벤젠이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인데, 메테인을, 아니다. 아까 말한 염화수소를 벤젠에 녹인다? 안 녹는다는 얘기야. 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녹지 않으니까. 근데 방금 봤던 노말 헥세인 여기서 쭉 떨어졌던 거 있죠? 노말 헥세인이라는 이 녀석은 벤젠에 녹이면 겁나 잘 녹아요. 잘 섞입니다. 잘 섞인다. 라는 겁니다. 또 아이오딘이라는, 당연히 I2니까, 어때요? I2니까 당연히 무극성 물질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또 다른 무극성 용매에 해당하는 사염화탄소라고 해요. 사염화탄소도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야. 좀 기억하면 좋겠다. 사염화탄소, 벤젠 같은 게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의 종류입니다. 사염화탄소, 벤젠.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체크해주고 있는 거야. 사염화탄소, 벤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라서 무극성 물질을 잘 녹이는 물질입니다. 물 같은 것은 극성이니까 극성을 잘 녹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에탄올도 극성을 띱니다. 일부분이 극성을 띠고 일부분은 무극성을 띠기 때문에 어쨌든 극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에 잘 섞여. 에탄올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에탄올은 자기 몸에 극성 부분도 있고 무극성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에탄올은 그래서 물에도 잘 녹고 벤젠도 잘 녹아요. 이게 특이한 물질이죠. 나중에 이제 구조식을 그려서 왜 그런지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극성을 잘 녹이고 무극성은 무극성을 잘 녹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극성 용매는 극성 부분을 가진 물질을 잘 녹여. 그죠? 그 얘기야. 무극성 용매는 무극성 부분이 있는 녀석을 잘 녹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를 이렇게 만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잘 섞이지 않겠네요.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를 섞으면 안 섞이겠네요. 서로 싫어하니까 안 섞이게 됩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극성 물질은 어떤 극을 띠고 있으니까 또 다른 자기와 똑같은 극성 물질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어떻게 해요? 너 마이너스야? 나 플러스인데? 서로 이렇게 얘와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겠죠. 여기 요 수소라고 하는 플러스와 산소라고 하는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약한 마이너스와 아주 약한 플러스이기 때문에 엄청 세진 않지만 어쨌든 정전기적 인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겠죠. 반면에 무극성 분자 I2 또 다른 무극성 분자 I2가 있어요. 둘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 따위는 없어요. 단순히 뭐만 있다? 아주 약한 만유 인력만 존재하겠죠. 여기도 당연히 만유 인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만유 인력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정전기적 인력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세다. 이걸 끊어야 녹이고 끓일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끊어야 녹이고 끓이는 금방 녹여, 금방 끓여. 심지어 아이오딘은 무슨 성 물질이야? 겁나 잘 증발돼서 승화성 물질이죠. 승화성 물질. 그냥 떨어져. 그죠? 정리할게요.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무극성에 해당하는 메테인과 극성 암모니아. 분자량 비슷하죠? 분자량은 왜 주고 있냐면 분자량은 뭘 결정한다? 1번.
분자량은 뭘 결정한다? 1번 뭐였죠 아까? 만유인력이죠. 만유인력을 비교한다. 만유인력이 같다면 만유인력이 둘이 같다면이라는 걸 분자량으로 주는 겁니다. 만유인력이 같은데 한 놈은 무극성이고 하나는 극성이야. 누가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클까? 당연히 극성입니다. 확인해볼까요? 얘보단 얘가 더 높은 온도죠. 얘보단 얘가 더 높은 온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일단 분자량이 비슷해. 즉 뭐가 비슷해? 만유인력이 비슷하다면 하나는 산소, 하나는 황화수소. 즉 하나는 무극성, 하나는 극성. 당연히 극성이 훨씬 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유인력을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이건 맞네요. 맞네요. 반대로 뭐 이상한 일 없나? 무극성 분자 없네. 분자량이 작아. 그래서 좋네요. 안 되겠다. 너무 작다. 이상한 예를 줘가지고 봐봐. 예를 들어서 극성 분자가 17의 분자량인데 무극성 분자가 이런 물질이 아니라 엄청 막 이상한 복잡한 물질 줘가지고 막 320이 돼. 320. 만유인력 엄청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 수도 있다니까? 이해돼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 수 있어요. 극성보다. 왜? 무극성에도 불구하고. 왜? 질량이 커서 분자량이 크니까. 그래서 이거 비교할 때 분자량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들 잘 비교해주면 됩니다. 되는 것 같네요. 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바로 문제로 갑시다. 214쪽에 문제 좀 써볼게요.